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요, 마치 모래주머니를 온몸에 매달고 일어나는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어제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소파에만 앉으면 꾸벅꾸벅 졸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날씨가 추워져서, 내가 좀 게을러졌나, 이렇게 넘기기엔 이 피로감이 꽤 집요하죠. 그 느낌 아마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존을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겨울철 피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몬이라는 아주 익숙한 과일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왜 겨울에 유독 더 피곤한가? 이 질문에 대한 생리학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 방전된 에너지를 레몬이 어떻게 채워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레몬에 대해 가졌던 오해, 특히 그 쓴맛의 비밀을 파헤쳐서 마지막 한 모금까지 상쾌하게 레몬을 즐기는 법,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료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딱 박힌 단어가 바로 방전이었어요. 그냥 피곤하다랑은 어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마치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기기처럼요. 도대체 겨울에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핵심은 체온 유지에 있습니다. 외부 기온이 막 영하로 떨어져도 우리 몸은 어떻게든 36.5도라는 생명의 온도를 지켜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지켜야죠. 네, 이를 위해서 우리 몸이 뭐랄까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근육을 아주 미세하게 떨게 해서 열을 만들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비전율성 열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 저도 모르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군요. 그게 다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만들고 있었던 거네요. 와,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요. 즉, 기초대사량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치솟는 거죠. 세상에. 추위랑 싸우느라 우리 몸의 배터리가 훨씬 빨리 닳는 겁니다. 그 스마트폰 추운 곳에 두면 배터리가 갑자기 확 닳는 현상이랑 놀랍도록 비슷하죠. 와, 그 비유 정말 확 와닿는데요. 어쩐지 겨울엔 똑같이 먹어도 허기가 더 빨리 지더라니. 그게 다 몸을 덮이느라 에너지를 써서 그런 거였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단순히 칼로리만 소모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해요. 우리 면역 체계나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C, 마그네슘, 그리고 비군 비타민 같은 것들이요. 이런 미세 영양소들이 평소보다 최대 3배 이상 빠르게 고갈된다고 합니다. 3배나요? 네, 자동차로 치면 연료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까지 같이 소모되는 셈이죠. 엔진 오일까지요? 그건 정말 심각한데요. 연료가 부족하면 피곤한 건 당연하고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몸의 다른 기능들까지 삐걱거리기 시작하겠네요. 입술이 트고 피부가 푸석해지는 것처럼요. 이건 진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생존의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가 고갈된 몸이 보내는 절박찬 구조 신호인 셈입니다. 이렇게 바닥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레몬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비타민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비타민C가 많다. 그 이상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주목하는 레몬의 핵심 성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단연 구연산이죠. 레몬의 그 짜릿한 신맛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구연산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과정, 흔히 TCA 회로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몸에 쌓여서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인 젖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배출시킨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지친 몸의 발전소를 재가동시키는 가장 빠른 스위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근육에 쌓이는 바로 그 젖산 말이군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레몬물을 마시는 거였군요. 단순히 갈증해서 때문이 아니었네요. 겨울철 피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으로 인한 근육 피로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피로 물질을 직접 분해해 준다니
정말 즉각적인 해결책이네요. 맞습니다. 피로의 원인 물질을 직접 제거해 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역할은 바로 겨울철 건조함을 막아주는 보습 기능입니다. 겨울철 실내의 그 건조한 히터 바람이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의 1차 방어선인 점막까지 바싹 마르게 하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코가 건조해서 불편할 때가 정말 많죠. 바로 그 마른 점막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랑 수분은 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인 방어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따뜻한 레몬차 마시는 게 바로 이런 과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입니다. 레몬이 좋은 건 알겠는데 솔직히 집에서 레몬청을 담그거나 시중 제품을 사 먹어보면 끝맛이 좀 씁쓸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 쓴맛 때문에 좋은 줄 알면서도 선뜻 손이 안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파고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래 레몬 맛이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분석한 대목이죠. 자료는 쓴맛의 원인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지목합니다. 첫째는 수입 과정에서 사용되는 껍질의 왁스고 둘째는 바로 씨앗입니다. 특히 이 씨앗에 주목해야 합니다. 씨앗 이야기가 정말 의외였어요. 저도 집에서 레몬물 마실 때 그냥 씨앗째로 썰어 넣어두곤 했는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쓴맛을 우려내는 주범이었더라고요. 리모닌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게 청을 담글 땐 더 큰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생레몬을 먹을 땐 뱉어내면 그만이지만 청으로 담가서 숙성시킬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몬 씨앗에 들어있는 리모닌이라는 성분이요. 그 자체로도 쓴맛을 내지만 수분과 당분에 장시간 노출돼서 숙성될수록 쓴맛이 훨씬 더 강하게 우러나온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처음 담갔을 땐 상큼하고 맛있다가도 병 밑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쓴맛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결국 버리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거였군요. 어쩐지 처음 몇 잔은 맛있었는데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 맛이 변해 있더라니. 이 자료를 제공한 곳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놀라운 방법을 쓰더라고요. 기계 세척이나 선별이 아니라 숙련된 작업자들이 직접 레몬 슬라이스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핀셋으로 씨앗을 100% 제거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디테일이 맛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 한 모금까지 처음의 그 상큼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집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성이네요. 저는 집에서 레몬청 한번 담가보려다가 씨앗 빼는 게 너무 귀찮아서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귀찮음을 해결해주는 게 맛의 핵심이었다니 정말 재밌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했던 반전이 바로 설탕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부분이죠.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당연히 건강을 생각해서 비정제 원당이나 황설탕을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가장 정제가 잘 된 백설탕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처음엔 좀 의아해했는데 그 이유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건강 트렌드에서는 비정제나 천연을 무조건 좋다고 여기는데 이 자료는 목적에 맞는 재료의 선택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몬청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레몬 본연의 맛과 향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레몬이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요소는 그걸 돋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황설탕이나 흑설탕은 특유의 풍미와 향이 강해서 레몬의 그 섬세하고 상큼한 향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였죠. 오직 백설탕만이 텁텁함 없이 가장 맑고 깨끗한 단맛을 내면서 레몬의 시트러스 향을 온전히 살려준다고요. 맛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미식적 미니멀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불필요한 맛은 모두 덜어내고 오직 핵심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각적인 즐거움이죠. 아, 맞아요. 투명한 찻잔에 레몬티를 담았을 때 다른 설탕을 쓰면 색이 탁해질 수는 있는데 백설탕을 써야만 레몬의 그 노란 빛깔이 마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난다고 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눈으로 즐기는 경험까지 고려한 아주 섬세한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쓴맛은 완벽하게 제거하고 상큼함만 남긴 레몬청 어떻게 즐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유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황금 비율 레시피가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넉넉한 머그잔에 레몬청을 취향에 따라 서너 스푼 듬뿍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팔팔 끓인 뜨거운 물 250ml를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레몬 슬라이스까지 함께 건져 먹는 겁니다. 쓴맛이 없기 때문에 껍질째 씹어도 상큼한 과육의 식감과 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팁도 있었죠. 만약 감기 기운이 심해서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목이 칼칼할 때는 특별한 재료를 추가하라고요. 네, 바로 생강청입니다. 이 레몬청에 생강청을 한 스푼만 섞어서 레몬 진저티로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가 면역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강의 그 진저롤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거죠. 겨울철 건강을 위한 정말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겨울 음료네요. 아침마다 잠을 깨려고 억지로 카페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의 비타민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건강하게 활력을 채우라는 자료의 마지막 메시지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철의 그 지긋지긋한 피로감이 단순한 나태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에너지 소모의 결과라는 과학적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명쾌한 해답으로 레몬의 효능, 특히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쓴맛의 비밀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인에 가까운 섬세한 접근법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식품을 만들 때 이처럼 무엇을 빼느냐가 무엇을 넣느냐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최종적인 맛과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살펴본 레몬청의 사례처럼요. 혹시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며 즐기는 다른 것들 속에도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거된 무언가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완벽한 커피 한 잔을 위해 세심하게 골라낸 결점도처럼 우리의 일상을 빛나게 하는 많은 것들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덜어냄의 미학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